그날 밤 저는 죽을 뻔했습니다. 술을 마신 게 아니었습니다. 졸음운전도 아니었죠. 단지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안경에 버터를 바른 것처럼 뿌옇고 침침했으니까요. 병원에서는 그저 노안이라고 했습니다. 늙어서 그런 거라고요. 하지만 그 진단은 틀렸습니다. 제 눈을 망가뜨리고 있었던 건 나이가 아니라 바로 제 눈꺼풀 속에 숨어 있던 노란 암살자였습니다. 만약 여러분도 아침마다 눈이 뻑뻑해서 잘 떠지지 않거나 오후만 되면 시야가 안개 낀 것처럼 흐려지는 경험을 하고 계신다면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의사라는 가운을 입고 수많은 환자를 돌보던 저조차도 미처 깨닫지 못했던 시력을 갉아먹는 진짜 원인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정보가 누군가에게는 잃어버린 빛을 되찾는 열쇠가 될 수 있기에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의학적 진실을 마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날의 사고는 저에게 단순한 공포가 아닌 의학적 수치심을 안겨준 사건이었습니다. 빗길 고속도로 위에서 갑자기 찾아온 시력 저하는 예고된 재앙이 아니었습니다. 평소에도 눈이 자주 시리고 이물감이 느껴지긴 했지만 저는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달고 사는 만성 피로 혹은 스마트폰과 모니터를 오래 봐서 생긴 일시적인 현상이라 자가 진단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시속 100km로 달리는 차 안에서 앞차의 후미등이 붉은 물감처럼 번져 보이기 시작했을 때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으며 갓길에 차를 세웠을 때 제 심장은 터질 듯 뛰고 있었지만 눈앞은 여전히 뿌연막이 낀 듯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동료 안과 전문의를 찾아갔습니다. 세극등 현미경 앞에 앉아 밝은 빛을 눈에 비추며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가 끝난 후 동료는 차트를 덮으며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김 박사, 자네도 이제 늙었어. 전형적인 노안과 안구 건조증이야. 인공 눈물이나 좀 자주 넣고 쉬엄쉬엄 일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묘한 안도감과 동시에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노안이라는 것은 수정체의 조절 능력이 떨어져 가까운 글씨가 잘 안 보이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제가 겪은 증상은 달랐습니다. 가까운 글씨뿐만 아니라 먼 거리의 사물도 불규칙하게 흐려졌다 맑아지기를 반복했고 무엇보다 눈을 깜빡일 때마다 눈알이 모래밭 위를 구르는 듯한 자결감이 동반되었습니다. 처방받은 히알루론산 성분의 인공 눈물을 하루에 5번 아니 10번 가까이 저만했습니다. 저만한 직후에는 잠시 시야가 맑아지는 듯 했습니다. 차가운 액체가 각막을 적시는 그 찰나의 순간만큼은 살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5분도 지나지 않아 눈은 다시 바짝 말라버린 논바닥처럼 쩍쩍 갈라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하자면 이는 수분층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수분을 잡아두는 무언가가 결핍되었음을 시사하는 강력한 징후였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리고 심지어 많은 의료진조차도 눈이 건조하면 무조건 물을 채워야 한다는 1차원적인 사고에 갇혀 있습니다. 마치 목이 마른 사람에게 소금물을 주는 것과 같은 악순환이 제 눈에서 반복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공 눈물에 들어있는 보존제가 오히려 각막 상피세포에 미세한 손상을 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당장의 고통을 잊기 위해 저는 습관적으로 약병을 쥐어짰습니다. 그러다 문득 거울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충혈된 흰자위 그리고 눈꺼풀 가장자리에 맺힌 불투명한 기름 방울들. 의대 시절 교과서 한 귀퉁이에서 보았던 그러나 임상 현장에서는
백내장이나 녹내장 같은 중증 질환에 밀려 소홀히 다뤄지던 해부학적 구조물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바로 마이봄샘이었습니다. 우리 눈꺼풀 위아래에는 포도송이처럼 생긴 수십 개의 미세한 분비선이 존재합니다. 윗눈꺼풀에 약 30개에서 40개, 아래 눈꺼풀에 20개에서 30개 정도가 수직으로 배열되어 있는데 이곳이 바로 눈물의 증발을 막는 기름을 만들어내는 공장입니다. 눈물막은 단순히 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가장 안쪽부터 점액층, 수성층, 그리고 가장 바깥쪽을 덮고 있는 지질층이라는 3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지질층, 즉 기름막이 코팅 역할을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눈물을 흘려도 아무리 좋은 인공 눈물을 쏟아부어도 그 수분은 공기 중으로 순식간에 날아가 버립니다. 제 눈을 괴롭히던 것은 단순한 수분, 부족형 건조증이 아니라 기름이 나오지 않아 눈물이 과도하게 증발해버리는 증발, 과다형 건조증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노화라는 거창한 자연의 섭리가 아니라 마이봄샘 입구가 꽉 막혀버린 폐쇄성 기능 부전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 내 눈꺼풀 속의 기름 공장은 파업을 선언하고 문을 닫아버린 것일까요? 저는 연구실로 돌아와 최신 논문들을 뒤지기 시작했고 현대인의 생활 습관 속에 마이봄샘을 파괴하는 치명적인 요소들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매일 무심코 하는 행동들, 그리고 여성분들이라면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하는 어떤 행위와도 깊은 연관이 있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막힘입니다. 정상적인 마이봄샘에서 분비되는 기름은 올리브유처럼 맑고 투명하며 눈을 깜빡일 때마다 소량씩 배출되어 안구 표면을 부드럽게 감싸줍니다. 하지만 염증이 생기거나 배출구가 막히게 되면 이 기름은 치약이나 버터처럼 누렇게 굳어버립니다. 굳어버린 기름은 배출구를 더욱 단단하게 틀어막고 밖으로 나오지 못한 기름은 샘 내부에서 부패하며 염증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심해지면 마이봄샘 조직 자체가 위축되어 영구적으로 사라져버립니다. 한번 소실된 마이봄샘은 현대의학으로도 다시 살려낼 수 없습니다. 치아가 빠지면 임플란트를 할 수 있고 관절이 다르면 인공관절을 넣을 수 있지만 마이봄샘은 대체할 수 있는 인공장기가 없습니다. 즉, 지금 여러분의 눈꺼풀 속에 남아있는 마이봄샘을 지키지 못하면 평생을 모래가 들어간 듯한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겪었던 시력 저하는 단순한 노안이 아니라 불안정한 눈물막으로 인해 빛이 산란되면서 생긴 현상이었습니다. 카메라 렌즈에 기름때가 묻으면 사진이 뿌옇게 나오는 것과 정확히 같은 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렌즈를 닦을 생각은 하지 않고 카메라가 낡았다고 탓하며 새 렌즈를 끼우려 하거나 의미 없는 물 청소만 반복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막힌 하수구를 뚫고 굳어버린 기름을 녹여내어 다시 맑은 시야를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마이봄샘을 파괴하는 첫 번째 습관은 바로 불완전한 깜박임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 잠시 화면에서 눈을 떼지 마시고 평소처럼 눈을 깜빡여 보십시오. 여러분은 분명 눈을 감았다 떴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안과 의사의 눈으로 보면 10명 중 7명은 윗눈꺼풀이 아래 눈꺼풀에 닿기도 전에 다시 눈을 뜨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자동차 와이퍼가 유리창을 절반만 닫고 내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눈을 완전히 감아야 위아래 눈꺼풀이 맞닿으면서 마이봄샘을 꾹 눌러주게 되고 그 압력으로 인해 신선한 기름이
펌프처럼 짜여 나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화면에 집중하게 되면 우리의 뇌는 시각 정보를 놓치지 않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눈 깜박임 횟수를 줄이고 깜박임의 깊이마저 얕게 만들어 버립니다. 결과적으로 기름은 배출되지 못하고 새만의 고여 치즈처럼 썩어갑니다. 두 번째 주범은 여성분들의 아이 메이크업입니다. 아름다움을 위해 점막까지 꼼꼼하게 채워 그리는 아이라인, 속눈썹, 뿌리 깊숙이 바르는 마스카라. 이것들은 마이봄샘의 입구를 물리적으로 봉쇄하는 시멘트와 같습니다. 화장품 가루가 기름과 엉겨붙어 배출구를 막으면 갇힌 기름은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결국 마이봄샘 조직을 녹여버립니다. 진료실에서 눈 화장을 진하게 한 환자분들의 눈꺼풀을 뒤집어 보면 마치 화산 분화구처럼 마이봄샘 입구가 벌겋게 부어오르거나 이미 기능을 상실해 흔적만 남은 경우를 수없이 목격합니다. 클렌징을 꼼꼼히 한다고 해도 미세한 입자들은 눈꺼풀 틈새에 남아 끊임없이 화학적 자극을 줍니다. 세 번째 원인은 나이입니다. 슬프게도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피부에 주름이 생기듯 눈꺼풀의 근육도 탄력을 잃습니다. 눈을 감는 힘, 즉 알륜근의 힘이 약해지면 마이봄샘을 짜주는 압력도 자연스레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호르몬의 변화, 특히 갱년기, 여성의 경우 안드로겐 수치가 감소하면서 기름 분비량 자체가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노화는 기름 분비를 줄이는 요인일 뿐 기름샘을 막아버리는 직접적인 원인은 아닙니다. 기름이 적게 나오는 것과 아예 막혀서 안 나오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적게 나오더라도 맑은 기름이 꾸준히 배출된다면 눈 건강을 유지할 수 있지만 입구가 막혀버리면 아무리 젊은 사람이라도 60대의 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세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제 눈을 망가뜨렸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하루 10시간 이상 현미경과 모니터를 들여다보는 직업병, 눈을 꽉 감지 않는 습관, 그리고 나이에 따른 호르몬 변화까지 제 눈꺼풀 속 기름 공장은 이미 가동을 멈춘 지 오래였고 재고로 쌓인 기름들은 딱딱하게 굳어 독성 물질로 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이 굳은 기름, 전문 용어로는 마이봄이라고 부르는 이 물질을 제거하지 않는 한 어떤 약물 치료도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배수관이 막혀 물이 역류하는데 계속해서 맑은 물만 붓는다고 해결되겠습니까? 배수관을 뜯어내고 안에 낀 찌꺼기를 긁어내야 물이 흐르듯 눈꺼풀 청소가 시급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의학적 원리 하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의 기름은 온도에 매우 민감합니다. 삼겹살을 구워 먹고 난 뒤 불판에 남은 하얀 기름을 떠올려 보십시오. 불판이 뜨거울 때는 맑은 액체 상태로 흐르지만 식으면 하얗고 단단한 고체로 굳어버립니다. 마이봄샘 속의 기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상적인 천인 36.5도에서는 액체 상태를 유지해야 하지만 염증으로 인해 성분이 변하거나 외부 온도가 낮아지면 녹는 점이 높아져 천에서도 고체 상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즉, 우리 눈꺼풀 속에는 지금 식은 삼겹살 기름 같은 덩어리들이 꽉 차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녹이기 위해서는 천보다 높은 열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눈이 피로할 때 차가운 수건으로 찜질을 하곤 합니다. 시원한 느낌 때문에 일시적으로 통증이 줄어드는 것 같지만 마이봄샘 기능 부전 환자에게 냉찜질은 독약과 같습니다. 차가운 온도는 기름을 더 단단하게 굳게 만들어 배출을 더욱 어렵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정반대입니다. 눈꺼풀의 온도를 40도에서 45도까지 높여서
굳은 기름을 융해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제안하는 눈회춘 프로젝트의 첫 번째 단계이자 가장 핵심적인 원리인 온열요법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수건을 데워 눈에 얹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정확한 온도와 시간,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물리적인 압박이 동반되어야만 꽉 막힌 마이 봄샘을 뚫을 수 있습니다. 저는 매일 밤 잠들기 전 저만의 의식을 치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고작 찜질과 마사지로 이 지독한 시력 저하가 해결될까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아침에 눈을 뜰 때 느껴지던 뻑뻑함이 사라졌고, 2주일이 지나자 오후 4시만 되면 찾아오던 시야 흐림 현상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저는 다시 현미경 앞에 앉아 미세한 혈관 하나하나를 선명하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료 의사도 놀라더군요. 김 박사, 각막 표면이 몰라보게 매끄러워졌어. 눈물막 파괴 시간도 최소 10초로 늘어났고 말이야. 도대체 무슨 약을 쓴 건가? 제가 쓴 약은 없었습니다. 단지 우리 몸이 가진 자연 치유력을 방해하던 장애물을 치워주었을 뿐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직접 실천했고, 의학적으로도 검증된 마이 봄샘 청소 3단계 루틴을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병원에 가지 않아도 비싼 장비가 없어도 집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순서를 틀리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압력을 가하면 오히려 각막에 손상을 줄 수 있으니 지금부터 제가 하는 설명을 한 글자도 놓치지 말고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준비물은 깨끗한 수건 한 장, 그리고 여러분의 10손가락이면 충분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온찜질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따뜻한 수건을 눈에 얹는 행위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이것은 굳어버린 지방을 액체로 되돌리는 열역학적 치료 과정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온도는 45도에서 50도 사이입니다. 우리 천보다 높아야 하지만 화상을 입지 않을 정도의 열기가 필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물에 적신 수건을 전자레인지에 30초 정도 돌려서 사용하는 것을 추천하지만 수건은 온도가 금방 식어버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여유가 되신다면 시중에서 판매하는 팥 찜질팩이나 겔 타입의 눈 전용 찜질팩을 구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들은 열기를 10분 이상 지속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일이 분 정도 잠깐 되고 있다가 떼어버리는데 이는 라면 물이 끓기도 전에 면을 넣는 것과 같습니다. 딱딱하게 굳은 마이 봄샘의 기름이 완전히 녹아 흐를 정도가 되려면 최소 5분, 권장 시간은 10분의 열 공급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눈을 감고 찜질팩을 올린 뒤 좋아하는 음악을 2곡 정도 들으십시오. 그 시간 동안 여러분의 눈꺼풀 속에서는 마법 같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치즈처럼 엉겨 붙어 있던 노폐물들이 서서히 녹아 맑은 기름으로 변하고 꽉 닫혀 있던 배출구가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이제 찜질을 했다면 곧바로 두 번째 단계인 마사지로 넘어가야 합니다.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 됩니다. 찜질팩을 떼자마자 기름은 다시 식어서 굳기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는 1분 안에 모든 승부를 봐야 합니다. 거울을 보며 손을 깨끗이 씻은 뒤 검지 손가락을 준비하십시오. 이때 방향이 생명입니다. 위 눈꺼풀에 있는 마이봄샘은 위에서 아래로 뻗어 있고 아래 눈꺼풀은 아래에서 위로 뻗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 눈꺼풀을 마사지할 때는 눈썹 뼈에서 속눈썹 방향으로, 즉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려야 하고 아래 눈꺼풀은 광대뼈 쪽에서 속눈썹 방향으로, 즉 아래에서 위로 밀어 올려야 합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실수하는 것이 바로 눈알을 비비는 행동입니다. 우리는 안귤을 마사지하는 것이 아니라 눈꺼풀 속에 숨은 기름 주머니를 짜내는 것입니다. 손가락 끝으로 눈꺼풀 피부를 지그시 누르며 마치 치약 튜브의 마지막 남은 치약을 짜내듯 묵직하게 밀어주어야 합니다. 이때 약간의 시야 흐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겁먹지 마십시오. 이것은 각막이 손상된 것이 아니라 마이봄샘에서 배출된 기름이 눈물막을 덮으면서 생긴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오히려 막혀있던 기름이 성공적으로 터져 나왔다는 기분 좋은 신호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통증이 느껴질 정도로 세게 누를 필요는 없지만 눈꺼풀 안쪽에서 무언가가 빠져나간다는 압박감은 느껴져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스크러빙, 즉 눈꺼풀 청소입니다. 기껏 힘들게 짜낸 기름 찌꺼기와 노폐물들이 속눈썹 뿌리 근처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닦아내지 않으면 다시 배출구를 막거나 세균 번식의 온상이 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멸균된 면봉과 인공 눈물 혹은 눈 전용 세정제입니다.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식염수를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면봉에 용액을 충분히 적신 뒤 위아래 눈꺼풀의 가장자리, 아이라인을 그리는 그 점막 부위를 부드럽게 닦아내십시오. 이 과정은 마치 양치질 후에 치실을 사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칫솔이 닿지 않는 치아 사이의 플라그를 제거하듯 속눈썹 사이사이에 낀 기름때를 물리적으로 걷어내는 것입니다. 면봉을 확인해 보면 노란색의 끈적한 분비물이 묻어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시력을 갉아먹던 주범입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점막을 건드리는 것이 무섭고 간지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만 반복하면 이 개운함에 중독되실 겁니다. 마치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시원함, 눈앞을 가리던 안개가 걷히고 세상의 채도가 한 단계 높아진 듯한 선명함을 즉각적으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 3단계 루틴인 온찜질, 마사지, 청소를 저는 눈회춘 3종 세트라고 부릅니다. 하루에 딱 한 번 잠들기 전 10분만 투자하십시오. 우리는 피부를 위해 매일 밤 15분씩 마스크팩을 하고 치아를 위해 3분씩 양치질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몸에서 가장 빨리 늙고 한번 망가지면 되돌릴 수 없는 눈을 위해서는 단 1분도 쓰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여러분의 눈은 지금 이 순간에도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며 말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의욕이 앞서 너무 뜨거운 찜질팩을 사용하면 저온 화상을 입을 수 있고 너무 강한 압력으로 마사지를 하면 각막 난시를 유발하거나 얇은 눈꺼풀 피부가 늘어질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적당함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약 눈에 염증이 심하거나 다래끼가 난 상태라면 온찜질이 오히려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이때는 즉시 중단하고 안과 전문의의 진단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이 방법은 만성적인 마이봄샘 기능 부전과 안구 건조증을 관리하는 유지요법이지 급성 감염 질환의 치료법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 주십시오. 이제 여러분은 마이봄샘을 관리하는 완벽한 기술을 습득하셨습니다. 하지만 기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병은 생활 습관에서 오고 치유 또한 생활 속에서 완성됩니다. 제가 시력을 되찾은 후 다시는 그 악몽 같은 침침함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 철칙처럼 지키고 있는 몇 가지 생활 수칙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도구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여러분의 무의식 속에 작은 알람을 하나 설정해 두는 것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진료실 밖에서 실천하고 있는 눈의 수명을 20년 늘려주는 결정적인 습관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눈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첫 번째 습관은 바로 20-20-20 법칙을 넘어선 깜박임 운동입니다. 미국 안과 학회에서는 20분마다 20피트, 즉 약 6m 먼 곳을 20초 동안 바라보라고 권장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하고 싶습니다. 바로 의식적으로 눈을 꾹 감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눈을 덜 감는 습관이 있습니다. 따라서 모니터를 보다가도 일부러 눈꺼풀 위아래가 서로 닿는 느낌을 확인하며 1초에서 2초 정도 지그시 눈을 감아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마이봄샘이라는 펌프를 수동으로 작동시켜 신선한 기름을 짜내는 훈련입니다. 저는 진료실 컴퓨터 모니터 옆에 눈을 꾹 감자라는 포스트잇을 붙여두고 알람이 울릴 때마다 이 운동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먹는 기름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서 나오는 기름의 질은 결국 우리가 섭취하는 지방의 질에 따라 결정됩니다. 인스턴트 식품이나 튀김에 들어있는 나쁜 지방을 많이 먹으면 마이봄샘에서 나오는 기름도 끈적하고 탁해져서 쉽게 굳어버립니다. 반대로 혈관 청소부라 불리는 오메가3를 꾸준히 섭취하면 눈물층의 기름 성분이 맑고 투명하게 개선됩니다. 실제로 안구 건조증 치료 가이드라인에서도 고순도의 오메가3 섭취를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등 푸른 생선이나 견과류를 챙겨 드시는 것이 가장 좋지만 여의치 않다면 RTG 형태의 흡수율 좋은 영양제를 따로 챙겨 드시는 것도 훌륭한 전략입니다. 좋은 재료가 들어가야 공장에서 좋은 제품이 나오듯 좋은 지방을 먹어야 눈에서도 좋은 기름이 나옵니다. 세 번째는 습도와의 전쟁입니다. 눈이 건조한 사람에게 건조한 환경은 최악의 적입니다. 특히 겨울철 히터 바람이나 여름철 에어컨 바람이 얼굴에 직접 닿는 것은 눈물을 강제로 증발시키는 행위와 같습니다. 저는 운전할 때 절대로 송풍구 방향을 얼굴 쪽으로 하지 않습니다. 또한 침실 머리맡에는 항상 가습기를 틀어두어 수면 중에 눈이 마르는 것을 방지합니다. 자고 일어났을 때 눈이 뻑뻑해서 뜨기 힘들다면 여러분의 수면 환경이 너무 건조하지 않은지 반드시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 눈은 항상 촉촉한 열대우림 같은 환경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제 인생을 바꾼 철학적인 깨달음을 나누며 이야기를 마치려 합니다. 우리는 눈을 통해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고 아름다운 풍경을 담고 새로운 지식을 습득합니다. 눈은 뇌가 밖으로 나와 있는 유일한 장기이자 세상을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통로가 막힐 뻔한 위기를 겪고 나서야 비로소 그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운전대를 잡고 공포에 떨었던 그날 밤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지금쯤 실명에 가까운 시력으로 은퇴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의 눈이 침침한 것은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좋아지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마이봄샘 청소법과 생활수칙들은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고통스러운 시술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수백만 원짜리 영양제보다 강력합니다. 오늘 밤부터 당장 따뜻한 수건을 준비하고 고생한 여러분의 눈을 따뜻하게 안아주십시오. 하루 10분의 투자가 여러분의 10년 뒤 시력을 결정합니다.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답답한 시야를 걷어내는 한 줄기 빛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만약 이 정보가 유익했다면, 그리고 저처럼 눈 때문에 고생하는 주변 분들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공유가 누군가의 눈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유익하고 진실된 의학 정보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혹시 마이봄샘 청소를 해보고 효과를 보셨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제가 진료 시간이 허락하는 한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녹내장을 부르는 최악의 수면 자세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알림 설정을 켜두시면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김태준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눈 맑고 투명하게 지키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